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핵무력 법제화를 공개한 데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 전력을 법제화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데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해 오하이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의 정책은 그대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한다는 겁니다. We've been very clear since the beginning of this president's administration that our policy remains unchanged. The United States remains focused on continuing to coordinate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DPRK and to advance our shared objectiv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has not changed. 앞서 이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이 8일 핵무력 정책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목적은 북한 핵 제거와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하게 만들어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백악관 NSC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계속 외교를 추구하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북한은 계속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NSC 대변인은 이어 북한 핵무력 위협과 관련해 미국은 모든 국방력을 동원해 한국을 보호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관련 당사국들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밝힌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는 것은 수십 년 동안 핵 위험을 줄이고 제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 축으로 그 같은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안토니우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주요 당사국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무기 포기를 유엔 안보리는 결정했다면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9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강조하고 유럽연합은 북한이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관련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유럽연합은 유엔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선제적 핵 사용을 법제화한 것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위기 관리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선제 공격 위험에는 미국도 선제 공격 법제화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9일 VOA에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지만 핵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 suspect there's going to be a greater emphasis, a policy emphasis, particularly in Washington, on threat management, on dealing with the possibility of a conflict with North Korea, in which North Korea, as by its own words, is inclined to use its nuclear weapons first.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이 핵 무장국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차원의 위기 관리 방안을 한국, 일본과 논의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선제 핵 사용을 법제화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에게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기가 실제로 닥칠 경우 미국의 선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n response to a North Korean threat of preemption, one of the likely U.S. responses, although the United States will not talk about this in any detail publicly, will be U.S. preemption in the event of an unfolding crisis with North Korea.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의 핵 포기 불가 선언은 향후 비핵화 노력에 어려움을 예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제재와 외교를 병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it will have a change in U.S. policy because we will continue to try to use all the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 being diplomacy and deterrence and sanctions and law enforcement. 김 위원장의 핵 포기 불가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조만간 추가 핵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성윤 터프치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선언이 7차 핵실험의 전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with a major declaration, there has to be some supporting evidence. There has to be some action. And I expect Kim to back up his threat, his declaration with a nuclear provocation, with a nuclear test, more threats of preemptive nuking Korea. 전문가들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역시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됐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과 공조하에 꾸준히 외교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의 영김 의원이 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 평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만을 걱정하는 폭력 배임을 거듭 입증해 왔다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계속 학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정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계인 영김 의원은 그러면서 북러간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연대해 억압이 아닌 자유가 세계 무대를 이끌도록 할 필요성을 상기한다며 자신은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군사 공급망을 제한하며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도 7일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왕따 국가와 테러 지원국, 즉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치명적인 무기와 무인기,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가 왜 두 나라처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하는지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이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 정황을 확인한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간 철도 화물 운행이 이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동당국은 신흥철 주러 북한 대사가 8일 올레크 코제미아코 연해주 주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북러 철도 화물 운송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2년 반 동안 중단됐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6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과 로켓을 구매한 정황을 확인한 가운데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 루시의 제임스 번 국장은 VOA에 러시아가 구매하는 북한 무기들은 북러 철도를 통해 러시아로 운반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7일 북한에 대한 석유와 석유 제품의 공급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의 추석을 축하하는 성명을 내고
미국을 대표해 한국인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2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같은 도전들에 직면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강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고 강조하고 이번 추석에 우리는 미한 양국 간 오랜 우정과 우리가 미래를 향해 구축하고 있는 더욱 긴밀한 관계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미한 동맹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질서에 대한 공통된 신념을 토대로 한다면서 양국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걸쳐 부상하는 도전에 대처할 것이며 양국의 우정이 두 나라 국민과 지구촌을 위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